그래서 식전에 먹으면, 공복에 먹으면 이 모든 성분들은 약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은 세포의 성장 분열에 굉장히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로 필요한 만큼 전환이 돼서 세포를 빠르게 잘 재생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 점막을 보면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빠르게 분열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무려 5일 만에 위장 상피세포는 새롭게 바뀝니다. 양배추를 매일 먹으면 위장 점막이 새롭게 5일 만에 새로 생기니까요. 새롭게 건강하게 분열을 해서 점막 기능에 문제가 있는 위염, 위궤양, 점막이 약한, 점막 건강에 약한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를 계속 먹어서 위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신 분들도 많고, 양배추의 그런 성분들을 즙 형태나 또는 농축 형태로만 드셔도 굉장히 좋아지는 사례들이 많죠.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 점막이 늘 이렇게 좀 피가 나고 약한 분들은 양배추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바로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에 전혀 없는 바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식물들은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자신만의 보호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라고 합니다. 색깔이 진한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 이런 다양한 색깔들이 바로 이 식물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많이 생겨나는 부분이 햇빛으로부터 바로 많이 받아서 생성된 그 껍질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통해서 그 다양한 색깔을 통해서 이 식물 영양소가 보충이 되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것이 굉장히 영양가를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네, 사과의 경우 심장 건강, 혈관 건강, 근육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이 사과의 껍질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에도 보라색의 그 성분이죠.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이 성분이 혈관 건강에 염증, 항암 작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껍질 바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을 때 도움이 됩니다. 과일을 먹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로 바로 염증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만 세포에서 이 염증 물질이 계속 나와서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먼저 염증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염증에 바로 빠른 효과가 있는 것이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다양한 영양 성분입니다. 몇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일 안에 한 종류의 그 열매 안에는 무려 과학이 다 분석하지 못한 수천 가지 영양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을 통해서 몸의 염증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과일이 굉장히 다이어트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만인 분들의 경우 대부분 장내 미생물에 비만 세균이 많고 건강한 유익균은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만 세균을 빠르게 줄이고 건강한 유익균을 늘려야 건강한 다이어트, 빠르게 다이어트가 될 수 있는데요. 바로 과일 안에 수억 마리의 그런 자연 미생물들이 사람에게 건강한 유익균을 늘려주는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더불어서 이 유익균들의 먹이까지 과일에 있는 식물 성분들이나 또 당 이런 성분들이 미생물의 먹이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건강한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빠르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이 과일을 식후에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네, 식후 디저트로 식사를 아주 거하게 하시고 나서 식후에 입가심으로 이렇게 과일을 드십니다. 근데 이렇게 먹게 되면 식사 중에 먹었던 다양한 음식들과 함께 이 과일에 들어있는 당 성분이나 식이섬유가 계속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에 과일을 또 많이 드시게 되면 발효가 일어나면서 또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이것이 또 간에서는 알코올로 또 인지가 되는 여러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 과일은 독이다. 하나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일의 성분은 제가 무려 9대 영양소, 수천 가지 영양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식후에 먹으면 독이 되지만 위에 아무 음식이 없을 때, 식전에
공복에 먹게 되면 과일에 들어있는 아주 수천 가지 영양소들이 다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에 꼭 필요한 50종 이상의 영양소들이 과일을 통해서 또 굉장히 보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전에 먹으면, 공복에 먹으면 이 모든 성분들은 약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전 과일은 제가 보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피로가 있거나 살이 빠지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간 기능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중심, 심지어 암까지 질병이 많이 있는 상태는 간 기능이 다 약해져 있는 상태죠. 간은 무려 500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요. 바로 과일의 이 유익한 성분들은 간의 영양제가 됩니다. 간은 여러 해독을 하고 여러 영양소들을 합성하고 대사하는 과정에 비타민, A, C, E나 여러 항산화 물질, 아주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 간에 꼭 필요한 영양을 보충해 줌으로써 간의 해독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을 최고의 영양제이자 최고의 해독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과일을 섭취함으로써 간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고 살도 잘 빠지고 만성 피로와 또 체력과 면역력이 올라가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장 비만도 역시 지방이 초과한 상태죠.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이 탄수화물이 과다 섭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삼시세끼 우리는 쌀밥을 먹는다라는 그런 주식을 쌀로 먹기 때문인데요. 밥만 한 공기 먹고 끝나지 않고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여러 면 좋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좀 탄수화물이 많이 과다 섭취가 됩니다. 몸속에서는 이것을 글리코겐 형태, 결국 또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해서 지방간과 내장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다한 내장 비만과 또 간에 쌓여있는 이 지방들을 태워야 되는데 이것은 몸속에 있으니까 운동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몸 속에서 이 지방들이 잘 제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지방을 잘 태우기 위해서는 지방 분해 요소인 리파제가 잘 만들어져야 되겠죠. 또 몸의 전반적인 효소를 생산하는 기능, 조효소, 여러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영양을 흡수해서 재생산하는 기관은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간이 튼튼하면 몸에서 이 대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지방도 잘 태워지기 때문에 간을 튼튼하게 하는 식사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내장 비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간을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올바른 과일 섭취, 식전 과일을 섭취함으로써 내장 비만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